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웃지 말라고. 여기는 네, 여기는 소니 픽처스 이미지 웍스 회사 맞나? 근데 회사고요. 요 앞에 제가 인터뷰할 두 분을 모시고 있거든요. 이제 바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됐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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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 분은 소니의 인턴으로 오신 정말 능력자 분들이신데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연장자 순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니에서 애니메이션 인턴 하고 있는 김동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링링이라고 미술학교에서 애니메이션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4학년 재학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윤이고요. 엘버타 대학교에서 통계 전공하고 있는 3학년이고 그리고 지금 소니에서 FX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 하시는데 어떻게 소니 오신 거죠? 원래 아트스쿨을 미국에서 다녔었는데 네. 근데 코로나 이제 터지면서 약간 이쪽 일 하는 게 좀 회의감이 들어서 그래서 전공을 바꿨다가 이번에 또 우연히 기회를 알게 돼가지고 그냥 덜컥 지원했는데 붙어서 어머, 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겠어요. 네, 바로 질문에 네. 들어갈게요. 네, 먼저 소니 인터넷 관련된 질문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인턴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인턴십 그 공고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학교 그 웹사이트에서도. 홈페이지에. 네. 그거를 통해서 사실 1학년 때부터 인턴십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빨리 경력 쌓고 싶다 하면서 이제 여름 방학 이제 올 때마다 이제 계속 인턴십 지원하게 됐었거든요. 이제 소니에서도 지원했었는데 2, 3학년 때는 떨어지고 이제 4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그때 이번에 하게 돼서 오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성현 씨. 저는 인턴십을 주기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회사 몇 개 알아뒀다가 그 음. 인턴십 올라오는 시즌이 있어요. 매년 한 2, 3월 정도? 네, 그 정도에 올라오는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거기 그냥 맨날 둘러보다가 소니에 딱 떴길래 지원을 했다가 덜컥 되셨구나. 네. 아, 정말 인생 잘 풀릴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인턴에 뽑힌 이유를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잘해서요. 잘해서 됐어. 다음 질문. 저는 그 스파이더버스가 워낙 팬이어가지고 네. 이런 스파이더버스 틱한 아, 샷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그런 샷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애니메이션 인턴들 일도 봤는데 몇몇 친구들도 저랑 비슷하게 이제 그런 스파이더버스 틱한 애니메이션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작용은 하는구나. 네. 약간 회사에 맞는 네. 릴을 준비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확실히 해요. 왜냐면 저도 릴에 그 거미줄 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여기 용으로 추가했던 장면이라서 근데 아마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럼 데모릴은 어떻게 만들고 구성을 하게 됐어요? 뭔가 데모릴을 소니를 위해서 따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냥 만들어둔 게 있었어요? 그건 소니를 위해서만 준비한 건 아니고 네. 그 학교에서 작업했던 과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학교가 링링 특성상 애니메이션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집중을 하고 싶어서 따로 이제 학교를 1년 휴학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혼자서 애니메이션 공부하면서 데모를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서 작업을 할 때 참고한 영상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막 이렇게 연출해야겠다, 이런 동작을 해야겠다 하고 그 스케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엄청나게 많은 그 다른 사람들이 한 것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데모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이 동작이나 이 액팅 초이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되게 좀 임팩트가 엄청 큰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거를 클립을 모아뒀다가 이제 제가 이제 샷을 만들 때 합치려고 이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베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의 분위기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샷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참고할게요. 아 창렬 씨는 저는 뭐 비단 소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FX 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 겹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릴에서는 다양하게 내가 모든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물론 다 평균 이상은 해야겠지만 좀 다양하게 안 겹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은 되게 젊으신 게 되게 현명하시네요. 저는 현명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자신감. 파이팅. 자신감 필요해요. 맞아, 진짜 그래요. 맞아. 일을 하면서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채워 넣어야 돼. 네. 네 번째 질문. 두 분 면접을 보셨나요? 면접 안 갔습니다. 맞습니다. 안 봤어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이게 면접이 원래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뭐 올해에는 좀 그 메일이 왔었거든요. 네. 좀 비정상적으로 네. 지원자가 많았다고. 그래서 아마 그거 프로세스 하는 동안 좀 시간이 미뤄져서 안 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소니 말고 다른 곳 인턴 면접 보신 적 있어요? 네. 그 어땠어요? 그 면접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루카스 필름에서 작년에 애니메이션 인터뷰를 받고 그래서 했는데 되게 그냥 친근하게 막 긴장하지 말라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이제 자기들이 어떤 업무를 할 거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어떤 업무를 이제 맡길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루카스 필름이다 보니까 그 자기들이 하고 있는 스타워즈 쇼 이런 거 이제 좀 잘 숙지해서 인턴십 시작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인터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턴을 하셨어요? 네. 저는 2020년에 픽사에서 파이널까지 가서 인터뷰를 2번을 봤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다지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진 않거든요. 그때는 워낙 좀 인터뷰하는 그 경험 자체가 막 되게 친근하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되게 좀 공격적이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서 근데 일단 처음에 딱 입장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되게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아침에 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진짜요? 그 면접관 한 몇 명 정도 계셨어요? 그때 한 6명, 7명 정도 있었어요. 와, 진짜 많았네? 저는 3명. 3명. 근데 픽사는 면접을 2번이나 봐요? 한 번은 그 리크루터하고 한 번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펙트 팀하고 이제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좀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말고는 이제 부다페스트에 있는 디젝 픽처스라고 이제 뭐 게임 시네마틱 위주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뭐 리니지나 아니면 뭐 로스트아크 막 이런 게임 하고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시네마틱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면접 보고 붙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네. 그럼 두 분 면접을 한 몇 번 정도 봤어요? 혼자서 봤어요? 그리고? 네, 저도 혼자 면접 보고 슈퍼바이저 분이랑 리드 분이랑 그리고 코올디네이터 분 3분 오셔서 듣고 애니메이션 인턴이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오퍼 받고 리크루터랑 이제 전화 인터뷰 먼저 하고 15분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비자나 이런 거 이제 다 된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얘기가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슈퍼바이저 분이랑 리드 분이랑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화상으로 네, 미팅 가진 다음에 그걸 이제 30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5분 동안 이제 전화 인터뷰를 리크루터랑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했던. 저는 픽사 면접은 한 20분 정도 봤던 것 같고 디직 픽처스는 1시간 봤습니다. 1시간? 네. 너의 취미가 와, 뭐야? 한 뭐 이런 시간? 것까지 물어보나? 데모릴에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받고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는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약간 하나하나 하지만 거기가 픽사보단 분위기가 더 좋았어요. 인터뷰 분위기는 훨씬 좋았죠.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도 분위기가 다를 수는 있네요. 뭔가. 네, 픽사는 이건 물론 제 경험인데, 근데 픽사는 이제 제가 인터뷰 볼 때는 약간 너가 여기에 와도 될지 약간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디직 픽처스는 그냥 할 줄만 알면 우리는 무조건 뽑겠다 약간 이런 느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터시고 청윤 씨는 이펙트잖아요. 네. 그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약간 오그라드는데 캐릭터에 이제 막 영혼을 불어넣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크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약간 캐릭터를 되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이제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재밌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약간 그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결과로 이제 이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찾아오는 좀 희열이 너무 커가지고 애니메이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네, 그때가 2학년 때. 네, 한국 아니고 미국? 네, 미국에서. 원래는 그냥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학교에 갔다가 뭐 여러 맞아요. 작업을 하면서 정하신 거예요?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분야가 많은지도 학교 가서 사실 알았고, 뭐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리깅, 모델링, 뭐 텍스처링, 렌더링, 뭐 라이팅 이런 거 다 배웠었는데 되게 좀 저랑은 잘 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유일하게 맞았던 게 애니메이션이어서 일로 무조건 가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했어요. 이펙트는 돈을 많이 받습니다. 아 역시 원이 중요하지. 그리고 취업도 물론 어렵지만 좀 상대적으로는 좀 쉬운 편이고, 그리고 제가 또 원래 막 코딩을 좀 했었기도 하고 해서 이쪽이 좀 더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펙트라고 하면 코딩을 쓴다라고 들었는데 코딩을 하려면 약간 수학도 좀 해야 되고 뭔가 그런 수학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건가요?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컨셉이긴 하죠. 그런데 그러면 약간 인문계 사탐만 공부했던 사람이 FX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좀 많이 힘들까요? 장벽이 어떻게 된다고? 되게 궁금하다. 장벽 자체는 좀 아무래도 조금은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쓰는 그 뭐 수학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니어서, 왜냐면 쓰던 것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려 할만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펙트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혼자 했습니다. 학교에서 안 하고? 네, 학교에서 이게 저도 미국에서 아트스쿨을 다녔는데, 근데 아트스쿨에서 이펙트를 가르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사실상 학교를 가더라도 거의 혼자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영어로 설명이 돼 있죠. 거의 영어나 러시아어나 일본어. 아 진짜요? 네. 구글 같은 걸로 검색을 해주세요. 네, 구글로도 검색을 해도 되고, F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똑같은 결과물을 만드는데도 좀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좀 도전해볼 필요가 있어서 막 구글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항상 좀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수학도 그렇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소니 인턴한 지 거의 2달이 다 되어 가잖아요. 네. 뭔가 느낀 점? 드는 생각?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나 이제 이 때려칠 거야 막 이런 거. 저는 아, 네. 저는 빨리 그냥 경력을 쌓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십 시작할 때 저랑 이제 인턴들은 여기는 쇼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일주일 트레이닝을 거치고서
바로 이제 소니에서 진행 중인 쇼들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데 저랑 저 인턴이랑 그리고 인터미디어 애니메이터가 이제 같은 날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트레이닝도 같이 받고 해서 그분이랑 되게 이제 그 작업하는 그 주어진 것도 되게 똑같았고 그리고 요구하는 작업 속도나 능력도 되게 똑같았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분 한 거 보면서 그분은 이제 경력자셨다 보니까 되게 일도 빨리 하고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노하우가 틀리더라고요. 스케일도 틀리고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간에 되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퀄리티도 좋으면서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팅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고 계셔서 저도 이제 그거를 조금씩 터득해 가면서 이제 많이 잘 따라갔는데 그래서 느낀 거는 최대한 빨리 경력을 쌓고 싶어요. 그냥 너무 그리고 학교랑 너무 틀리더라고요. 되게 학교에서는 그냥 어쨌든 주어진 시간도 많고 회사보다 그래서 빨리 경력 쌓고 빨리 일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잘하시니까. 아 아닙니다. 아직 몰라서. 정성도 장착하시. 일단 많이 다르다. 이게 막 학교나 뭐 직접 공부하던 거하고는 여기서 또 일을 받아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더라도 일단 일을 받으면 해야 되는 샷이고 해서 좀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괴로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휴가를 가면 그 일을 제가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게 인턴하면서 가장 힘들었거든요. 비일비재합니다. 네, 리드분이 저를 두고 휴가를 가셨는데 제가 리드분 작업을 받아서 했거든요. 근데 임금은 그러면 리드분 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둘 다 최저임금 받거든요. 그럼 다른 회사 인턴은 더 받아요? 최저임금보다 더 받아요? 조금 더 조금? 근데 인턴인데 아까 그 니고시에이션 했다 했잖아요. 아 근데 인턴으로서 한 거예요? 아니요 그 친구도 이제 이번 주까지는 네.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네, 네. 그리고 그 그쵸, 퍼머넌트 그 컨트랙트로 이제 들어갈 때는 네. 이제 제대로 된 연봉 협상된 돈을 받고 이제 다시 오는 거죠. 마지막 질문? 밴쿠버에 살아보셨잖아요? 2달 동안? 생활비는 한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혼자 산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하거든요. 저보다는 여기가 좀 더 캐나다 오래 살아가지고 잘 알잖아요. 알버타 따로, BC 따로. 알버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알버타 기준은 집값 포함해서 한 달 1,800이면은 널널하게 삽니다. 아, 널널하게요? 네, 그럼 널널하게 살죠. 집값이 얼마예요? 집값으로 800불 내고 800불? 아 근데 두 명이서 쉐어하시죠? 네, 두 명이서 쉐어하는데 이제 제가 알버타에 살고 있는 데는 이제 지어진 지 2년 된 곳이라서 네, BC에서는 그래도 한 2,500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활비 포함. 아 생활비 포함. 네. 그러니까 알버타는 1,800불, 밴쿠버는 2,500불 정도? 네. 근데 이제 혼자 못 살죠. 그렇죠. 하우스 쉐어 같은 거. 네. 그럼 생활비는 얼마로 잡으셨어요? 저는 정말 다 합쳐서 집값이랑 뭐 교통비, 뭐 핸드폰비, 밥 먹는 거 네. 다 합쳐서 한 1,500불? 한 달에 정도? 1,500불? 거기다가 이제 월세 따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월세 포함해서 아 월세 다 포함해서? 월세가 1,200불이었는데 이게 최저임금 받고서 여기서 네. 살아남는 게 힘들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을 해야 돼서 근데 어쨌든 1,500불로 저는 생활했거든요. 잠깐 1,500불에 1,200불이 월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300불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 회사 근처에 사니까 도보로 걸어 다니시고? 그러면 통신비는 얼마를 내요? 한 달에 한 45불? 5기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10기가였나? 되게 좋은 딜로 계약을 하셨군요. 그럼 거기에다가 뭐 식비 이런 거 할 테고 인터넷은요? 인터넷 따로 내지 않아요. 그 1,100불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포함이에요? 이거 되게 진짜 아끼시네요. 정말 맨날 똑같은 샌드위치 사서 먹고 밖에서 안 먹고 밖에서 안 먹고 네. 전에는 그냥 그 하루 두 끼 먹는데 이제
정말 네. 필요할 때 뭐 주말에 정말 약간 좀 행복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H마트 가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음식, 도시락처럼 만들어져 있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서 먹고. 진짜요? 근데 진짜 잘 드셔야 돼요. 지금은 그죠? 아직 삼자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견디거든요. 근데 나중에 삼자 들어가면 몸에서 다 나와요 정말. 진짜로요? 네, 그래서 잘 먹어야 돼. 이게 참 힘드네요 해외 생활이. 여러분 사회생활 하려면 한 달에 생활비만 1,000불은 써야 그래도 삽니다. 생활비면 진짜. 생활비만 맞아요. 1,000불. 그래서 제가 빨리 경력을 쓰고 싶다. 저도 좀 충격 받았었거든요. 그냥 적어도 이 정도는 받겠지라고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실제 일하시는 애니메이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보다 이 정도 받고 계셔서 되게 놀랐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 요즘 드는 생각.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따로 담아드릴게요. 팩스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FX요? 네. 소니에서도 지금 사람 없어서 아주 난리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켜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후디니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일단 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후디는 무료예요? 무료 버전도 있어요. 기능은 다 있고 근데 이게 하도 난이도에 대해서 좀 악명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겁먹고 시도도 좀 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켜보면 이제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로드를 해서 사실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FX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열어보고 구글에서 뭐 How to use Houdini? 이런 거 검색을 해요? 네, 제가 공부할 때는 사실 구글에 네. 뭐 거의 튜토리얼이 없다시피 했는데 요즘에는 괜찮은 게 많이 있어서 요즘은 아주 공부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는 디폴트로 돼야 돼요. 근데 튜토리얼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와 대단하다. 그 노드들이 막 수백 가지가 있는데 왜 여기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뭔가 고민이 많으시던데. 최근에 그게 애니메이션 쪽은 워낙에 경쟁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되게 지원자도 너무너무 많고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졸업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데모릴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하는 좀 효율도 그렇고 능률도 그렇고 되게 여러 가지로 좀 뒤처진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 살아남으려면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FX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FX 리깅. 그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녁에 또 하는 걸.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고마워.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 인방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요? 꼭 이쪽 손으로 맞추자. 대칭을 맞춰요. 하나, 둘, 셋 대칭을.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공화.